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최근 집값 급등세가 진정되는 신호에도 중위계층의 주택 구매력은 오히려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길이 막히면서 주택을 구입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탓입니다. 국내 첫 수직 증축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송파구 성지아파트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6,500만 원에 책정됐습니다. 리모델링으로 30가구 미만을 추가 공급해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3월 분양시장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3월 전국에서는 61곳 36,708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자, 이제는 봄이라는 게 좀 확연히 느껴지는 것 같죠? 어제는 외출할 때 패딩을 챙겨 입었더니 조금 더운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만큼 포근한 날씨가 좀 이어지면서 이제 좀 봄이 왔다 체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밝히는 봄의 시작은 오지 않았다라고 해요. 기상학적으로 실제 봄의 시작일은 9일 연속 동안 하루 평균 온도가 5도에서 떨어지지 않을 때 그 첫 번째 시작의 날을 봄의 시작의 날이다라고 정의한다고 하거든요. 조금 어렵고 복잡하죠? 그냥 우리는 따뜻해지고 그리고 예쁜 봄꽃이 피기 시작하는 지금이 봄인 거죠,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3월의 첫 시작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부동산 투자에도 곧 풍풍이 불어오리라 믿으면서 언제든 부동산 고민 저희와 함께 나누세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부동산 고민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도록 언제나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또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언제든 어디서든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3월 1일 3일절은 어제 공휴일이었으니까 아마 오늘부터 첫 출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또 오늘 아침에 길거리를 보니까 입학식에 가는 어린아이들도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봄의 시작, 그 3월의 첫날이 왔습니다. 자, 앞으로 이 봄 투자 또 여러분 고민 많으실 텐데 대선을 앞두고 어떤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대선 시즌입니다. 좀 투표를 앞두고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걱정도 많은 시기입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부동산 강력한 규제와 거래량이 없지요. 거래량이 없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안감, 세계 정세와 그리고 또 정치와 그리고 또 전쟁과 어떻게 연결돼 있나 불안하시죠?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불안과 고민 함께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전에는 이 냉전 시대라는 말을 이 전쟁 상황에서만 참 많이 썼는데 이제는 부동산 시장도 냉전 시대 그리고 뭐 정치 상황도 냉전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차가운 바람 얼른 물리치고 또 따뜻한 바람 불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성공 투자 저희가 함께 하고 있거든요. 방송 보시면서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세요. 02-2638-3970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으로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를 키워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아마도 부동산 투자는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아내분과 남편분이 의견이 잘 맞아야 부동산 투자도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가볍게 봄 기운에 실어서 풀어주신다고 하거든요.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부동산 투자는 정말 넘어야 할 고개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도 극복해야 되고 또 남편도 극복해야 되고 돈의 자금의 문제도 극복해야 되고 세금의 문제도 극복해야 되고 극복할 문제가 너무 많지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불로소득이 아니라 엄청난 노력과 고민에 산출된 결과물입니다. 이 투자해놓고도 얼마나 벌벌벌 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투자하지 못하죠. 그런데 내 집이 없고 또 내가 투자를 못하신 분들은 그냥 쉬워서 거저 돈을 버는 건 줄 알고 세금이나 뜯어서 박살을 내라 이런 어떤 그런 심부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여러분도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좀 적으면 적은 대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세계는 정말로 우리가 부동산 뭐 주식을 사건 아니면 뭐 달러에 투자하든 그런 것처럼 정말 어렵기도 하고 또 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문제는 항상 투자를 하려면 남편이 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남편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목부터가 조금 심플하게 아쉬움이 참 많았던 배우자, 이게 남편이라고는 적었는데 배우자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때 했었으면 나도 좀 나았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해가지고 우울할까 이런 부분들 많으신데 이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세월은 흘러서 갑니다. 화폐가치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물가, 고물가 계속 되고요. 또 인건비 올라가고요. 이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화폐가치의 하락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하락하고 나면 언젠가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세계입니다. 관심을 갖고 투자의 세계로 한 번 정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부자가 되려면 남편을 극복하라.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남편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상징적 표현인데 그냥 배우자라고 하겠습니다. 남편이 투자하려면 또 부인이 가로막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그냥 상징적 표현인데 남편이라는 존재는 어떨까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남편이라는 특성은 이렇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꼭 있어야 할 존재죠. 결혼 안 하시면 그거 모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도 낳고 또 생활을 하다 보면 남편은 꼭 옆에 있어줘야 할 존재고요. 특히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내가 능력이 없거나 또는 누군가로부터 침해를 당할 때 남편이 앞서서 해결해 주죠. 해결사 같은 남편.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또 좀 세상에서 가장 나를 이해 못하는 가장 미운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애증적 관계도 합니다. 어떻든 있어야 할 애증이든 애정이든 있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꼭 있어야 할 존재, 이 존재가 이 고지식한 고집쟁이입니다. 이 고지식한 고집쟁이, 요거가 가장 고지식한 것 때문에 늘 부동산 투자를 막아왔죠. 세 번째는 가족에겐 개똥 같은 철학, 개똥 철학가입니다. 항상 남들한테는 간대하고 남들한테 이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가족 간에는 무슨 문제가 터지면 말을 확 받아서 정말 마음에도 없는 얘기가 잘못 전달이 돼서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깊이 사려 있게 얘기를 하면은 되는데 그냥 가족은 다 원래부터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지면 다 이해하겠지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개똥 같은 철학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자상하고 그렇게 설명도 잘하는데 집에 오면은 자기 철학이 있어가지고 그냥 쉽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만큼 남편들이 밖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집에 와서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해주고 싶은데 이 대화를 좀 이게 잘 나누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철학을 가족에게 전하다 보니까 개똥철학처럼 보이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대화가 부족해요 하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가족 관계는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타인들한테는 설명을 조금조금 한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은 뭐 좀 큰 문제죠. 근데 이 가족 관계에서는 개똥철학자로 보이는 게 너무 많은 큰 것들은 잘 알아요. 근데 아주 사소한 거에 대해서 젓가락 위치 하나 가지고도 서로 의견이 다르는데 사소한 거에 대해서 많이 부딪히죠. 그래서 그만큼 가족들에게는 큰 이야기보다도 큰 이야기는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거에서 많이 부딪히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논리가 강한 햄리턴이죠. 이 논리가 뭐 하나 투자하자고 하면 얼마 투자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얼마 버는데, 몇 년 안에 버는데, 그거 그렇게 벌어서 어떻게 할 건데, 이 논리를 따지다 보면 시장의 가격의 흐름은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꼭 버스를 타더라도 막차를 타거나 막차도 못 타고 가격 오른 거 잡으려니까 비싸가지고 못 사고 또 다른 데 가려니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다 보면 또 포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논리보다는 아마 이 이 촉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논리 따지다 보면 버스 지나가서 그 차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또 돈키호테 같죠. 항상 논리가 강한 척하면서 행동했을 때는 돈키호테 같습니다. 달리는 말에서는 내리면 떨어져 죽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고 막 올라가고 칠 때는 내리지 말아야 되는데 좀 올랐다 보면은 좀 안에서 오를 때 더 기다려가지고 좋은 시기에 좀 다 올랐다 팔았으면 하는데 근데 또 뭐 3억 오를 것도 1억만 오르면 홀라당 팔아버리는 그런 돈키호테적 기질을 하고 있죠. 그래서 큰 부자가 되게 하는 저의 요인이 되기죠. 여섯 번째는 이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결혼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가장 대화가 안 되는 인간. 한문으로 썼습니다. 이게 잘못 접속된 표현이 될 것 같으는데 좀 웃기자고 표현하는 겁니다. 항상 남하고는 대화가 잘 되는데 왜 이렇게 내 남편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지.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가장 대화가 잘 되는 게 남편이죠. 근데 대화를 너무 오랜 동안 하다 보니까 약간의 편견과 저 사람이면 저렇게 대답 안 하겠지라고 너 또 그렇게 말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요건들이 부동산 투자에 좀 투자를 어렵게 안 되게 하는 부분이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남편은 늘 불안합니다. 내가 버는 돈, 내가 잘못되면 우리 처자식을 내가 갖고 있는 이 집, 이 편안함마저도 놓치는 게 아닐까. 또 나이를 먹으면 내가 은퇴하면 너무 이자와 이걸 내가 부담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내 생활을 오히려 또 파괴시키는 거 아니야라는 그 불안감.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세계에서 잘 몰라요. 그걸 들어가가지고 또 하려다가 내가 잘 모르는 거 하다가 큰 거 다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과거에 가격을 오르고 또 뭐 이렇게 막 조사하다 보면은 신문 보면 다 가격 내린다고 하니까 무조건 불안감. 그래서 결국은 안정을 좀 취하려고 하는 게 또 남편의 입장이고 혼자만 살면은요 그냥 싹 팔고 우리 자유는 들어가 버리면 되죠. 그런데 그건 아니죠. 내 어깨 위에 내 머리 위에 정말 소중한 내 아내가 있고 내 양육계의 자식들, 내 자녀들에 대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다라는 부분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남편들을 극복을 해야 뭐 돈도 벌고 부자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시장을 잘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먼저 이 부동산이라는 시장은 항상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내릴 때 적게 오르고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내릴 때 적게 오르는데 항상 부동산 오르내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5년, 10년, 15년, 20년 보면은요. 비록 내가 샀을 때는 이렇게 꼭지에 샀다가 내렸다가 내릴 때 같지만 잘 사놓으면은 금방 또 회복을 하고 또 내렸다가 또 결국은 이렇게 도탑게 우상향하는 곳이
부동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도 아무데나 우상향하는 거 아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대도시, 부산, 그냥 서울, 부산, 뭐 대전,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데는 비록 내가 샀을 때 꼭지였다가 내리다가도 시간이 가면 오른다라고 믿으셨으면 좋겠고, 화폐 가치의 하락이 있을 거다.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죠. 지금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철근값, 콘크리트값, 뭐 지금 현재 우리 보통 요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엘리베이터도 지난달 5월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올랐죠. 철근값도 지금요 이 작년 대비 20-30%안 오르는 데가 없어요. 결국은 오른다라는 건 뭐죠? 결국은 내가 뭔가 아파트를 짓고 내 집을 짓는 가격이 오른다죠. 그러다 보면 오르면은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하락한 만큼 상승한다. 이렇게 하는 거 부인들은 맨날 대하다 보니까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남편들은 이거 모르잖아요. 자기 월급 올리고 진급하고 어떻게든 돈 더 벌어다가 아내가 바치는 거, 자식들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이거만 신경 쓰는 거지, 이걸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또 나름 논리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일에서는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여기에서 진급하고 또 여기에 권위자가 되고 싶고 또 일에 성취감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부인은 이 시장을 알고 있는데 남편은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오른다고 한다면 부인께서 저질러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저질렀는데 어떻게 할까요? 같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질러 놓고 이혼하자고 했어. 이혼 수속 받다가 보니까 1년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한 3억 올랐어. 그러면 남편이 해 하고 잘못했어 하고 무릎을 꿇고 같이 살자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는 질러버리는 게 좋겠다. 질른다는 건 뭐죠? 계약을 하라는 뜻이죠.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말을 하려면 그만큼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가야 되겠죠.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관심을 갖고 부동산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 너무 흐름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그냥 서울만 하세요. 아니면 부산만 하세요. 왜? 확실히 오를 때는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서울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내리는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조심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조심조심해서 꼭 오를 지역을 선정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근데 내가 다 몰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전문가가 필요하고 좋은 멘토가 필요한 거죠. 좋은 멘토를 만나서 상의해가면서 바로 지르지 말고 좀 더 지켜보면서 좋은 사이트 줬더니 이번에는 못했는데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또 다음 지역도 한번 선정해 주세요 하면서 오르는 지역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대세 하락이니 하락가지고 서울을 갔다가 맨날 오를 때 다 오르고 내릴 때 다 내리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 있죠. 서울이라는 데, 부산이라는 데는 오르는 것과 내리는 것과 보합이 동시에 세 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오를 때도 내리는 게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 지금처럼 또 많이 올랐다고 해서 거래가 없으니까 내릴 때 있으면 또 오르는 품목들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확실히 오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나마 안정적인 지역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극복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아까 관심을 가지라고 했겠죠. 이건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관심도 없이 오르고 내리고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극복하는 방법은 정말 첫 번째, 정말 가격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섰을 때는 계약을 저질러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대응하고 그리고 방어하라. 자, 이제 이 남편이 너무 말을 했더니 안 듣고 확실히 오를 것 같아요. 눈에 띄 아침에 일어나니 또 올라. 그랬더니 그냥 저질렀어. 예를 들어서 최근 3, 4년 전, 2, 3년 전 남편이 반대를 해가지고 무릅쓰고 계약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이라도 한 사람들은 그래도 오르고 7, 8억 벌어가지고 남편 30년 근무한 퇴직금이 한 4억이라고 한다면 퇴직금 2배 정도는 벌어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냥 계속 남편이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세나 살고 나는 그런데 안 좋으니까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살아. 그 6, 7억 현금 6, 7억에 전세금 4억 그냥 살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전히 앞이 좀 암울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계약이 꼭 가격이 오를 때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계약을 저질러라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
평생애가 아니고 평소애라고 할게요. 평소 처음 시작하는 거야. 평생의 정보를 남편들한테 계속 조금씩 주면 좋은데 시작할 때는 평소 이제 이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공부한 만큼을 조금씩 전달을 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이 투자에 대한 공동성 컨센서스를 조금씩 이뤄가면서 관심을 끌어내죠. 그래서 정보를 부동산 정보를 이 지역은 어떤데 어떤 호재 때문에 가격이 올랐더라. 그러면 아주 깊숙하고 상세한 건 아니지만 그 남편이 아침에 우리 아시죠?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만 줘도 콩나물이 쑥쑥 자라듯이 계속 공부하고 들은 걸 갖다가 남편한테 밥 먹을 때든 자기 전에 한 번씩 뭐 5분, 10분, 1분 또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게 1년, 2년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남편의 관심도 콩나물처럼 자라가지고 아주 투자에 좀 활성화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남편에게 부동산 얘기를 평소에 조금씩 할 수 있도록 공부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지역 연구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성공한 사람, 그 지인들이죠. 성공한 사람들, 지인들을 알려줘라. 혹시 이제 주변에 보면은 같이 대화를 하는데 밥만 먹고 헤어지고 커피 한 잔만 헤어지고 이렇게 해서 아무런 것도 모르고 꿈꾸석도 모르는 관계, 이런 관계들은 거의 그렇게 만나야 될 가치가 좀 없겠죠. 그냥 힐링 정도 하기 위해서 만난다면 좋지만 지인 중에서 돈은 벌고 지 혼자 가만히 꿍꿍 있어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정신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집안 좋은 데 가가지고 이사 팍 20억 전세대 이사 가고 그러면 나는 계속 5억 6억짜리 살게 있고 그런 거 안 좋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는 방법론과 그런 연구들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서 남편한테 한 번씩 전해줘라. 어떻게 하려고? 열받으라고. 처음에는 열받아요, 속으로. 처음에는 한 건에 대해서 오 잘했네, 부럽네, 2번, 3번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서서히 인정해서 열로 가지요. 그러는 순간 어떻게 나도 한번 관심 가져볼까? 여보, 나도 한번 관심 가져볼까? 우리 주말에 한번 그 지역 한번 가봅시다. 한번 그래서 여행 어디 갈 것 좀 줄여서 그 현재 드라이브 코스 잡아 다니면서 투자 지역 다니잖아요. 그게 여행이 됩니다. 그걸로 여행을 1년에 3개월씩 다니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게 재밌대요. 왜? 새로운 집 나오는 거 보고 새로운 모델 보고 새로운 인테리어도 보고 새로운 구조를 보면서 자기의 눈이 같이 높아져 간다라는, 그러면서 다음에 어디 나올 때 어떤 구조만 보더라도 저건 잘 될지 안 될지를 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지인들을 남편에게 한 번씩 얘기하면서 관심을 끌어내는 것도 좋겠고,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거 1등 옆에 2등 나오거든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한테 성공한 사람 옆에 또 성공한 사람이 나옵니다. 맨날 살아봐야 뭐 그냥 1억짜리만 계속 살고 주구장창 30년 동안 2억짜리가 3억, 3억짜리가 5억 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살게 되면 성공한 사람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죠. 여기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에서의 성공입니다. 뭐 다른 성공 말고 인생에 있어서 자연인도 가서 살면 성공이고 또 나름대로 자기 일을 하는 걸 통해서 그 성공하는 건데, 제가 말하는 건 부동산에서 자기 자산의 증식에 성공한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등 옆에 2등 나오니까 항상 1등 옆에서 이 얘기를 듣고 경청하고 또 그리고 좋은 정보를 주면 거기에 대한 감사로 뭐 간단하게 귤이라도 한 박스 사주는 거, 이런 것도 좀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지인들의 성공 사례들을 스스로 잘 찾아가서 만나는 것도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중요한 거죠. 이 부인들이 투자를 했다가 가격 떨어지면 본인 자신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영원히 부동산과 담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투자를 했더니 이 가격이 떨어지고 막 팔리지도 않고 전세도 않고 맨날 속만 썩잖아요. 자기만 트라우마 생기는 게 아니고 옆에서 지켜보는 남편이나 자녀분들은 아, 저렇게 하면 평생 고통받는구나 하고 아예 담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게라도 확실하게 버는 투자를 좀 시작을 하시라. 확실하게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다.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게라도
확실히 버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 그러면 재미가 있죠. 1억이라도 벌어보면서 이렇게 버는구나. 자식들도 배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은 여보 우리 2년만 있다가 2년 이자 한번 내보고 우리 2년 있다 팝시다. 그러면 이자보다도 더 오르는 거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면 남자들 입장에서 2년? 그건 좀 참을만 하지 하고 슬쩍 따라가는 거 있거든요. 이럴 경우 정 마지막에 안 될 때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여보 2년만 있다가 우리 팔아봐요. 이렇게 예쁘게 말을 하면 남편은 그거라도 내가 뭐 죽은 사람도 소원 들어준다는데 그까짓 거 못 해주겠어? 라고 같이 동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부동산 투자가 늘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고 어려운데 우리 남편분들이 혹시 또는 배우다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분이 조금 이렇게 좀 장애가 돼서 투자 못하신 게 있다라면 한번 이걸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더 발전시켜서 또 서로 이해시키고 서로 같이 화목하게 투자하는 그런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꼭꼭박사의 명강의 시간에는 정치나 경제처럼 조금 어려운 분야 이야기를 좀 다뤘었는데 오늘은 따뜻한 봄을 맞아서 조금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이야기였는데요.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서 함께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게 어려울 때는 이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한쪽 편 배우자를 잘 설득해 보시고 잘 안 된다 하신다면 그땐 전문가의 도움도 한번 받아보세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 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언제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빠르게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는 시간 이어갈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저희가 고척동 네. 250에 118호 네. 4가구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매매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계속 보유해서 가져가는 게 좋은지 근데 최근에 한 2주 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한다고 서명을 다 받아갔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한번 문의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구로 고척동에 250에 118번지 다가구 말씀 주셨는데 그럼 여기 지금 거주도 하고 계세요? 예. 살고 거주하고 계시면서 임대소득도 조금 받고 계신가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재개발과 관련된 서명 서류를 좀 받으러 돌아다니시는 걸 보고 이게 언제쯤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그래도 내가 좀 더 부자 될 수 있는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바로 네. 대표님의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재개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거 내가 아파트를 몇 채를 받을지, 감정 얼마 잘 받을지 가면은 또 이래도 걱정이 좀 있겠어요. 지금은 뭐 상가주택 형태로 돼 있으세요? 예, 3층인데요. 예, 3층 건물, 1층이 상가고요. 2층 상가, 1, 2층이 상가예요? 아니요, 1층만 상가고 2, 3층은 그냥 주거. 주택이고요. 예. 그러면 현재 몇 주택자세요? 아니 다 이해가 한 주택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오래 사셨으면 몇 년 사셨어요? 여기 5년 좀 넘었습니다. 5년이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40%가 있네요. 비과세 되고. 예. 그다음에 12억까지는 비과세네요. 예. 우리 시청자님 집이 보면은 재개발이 언제 그 몇 프로나 동의율을 거뒀대요? 그런 거는 저희 사는 집 조금 위에 보면은 거기에 연립주택이 많이 있는데요. 아니 본인 것만 위에 쪽 보지 말고 동의율을 혹시 아세요? 그 지금 현재 그 몇 프로 받았는지는 모르고요. 예. 그냥 사인을 해달라 그래서 사인만 해준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사인한 걸 몇 프로인 거 아직 모르죠. 예. 예, 꼭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대지가 네. 몇 평이세요? 45평이요. 45평. 네.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새로 짓기에는 어려운 평수예요. 예. 예, 45평이면 제 견해인데요. 제 견해. 예. 첫 번째
얘가 만약에 재개발로 가게 되거나 공공 재개발로 가게 되면은요. 네. 이 45평이 예를 들어서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지 지분이 5평에서 10평 정도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평당 막 6, 7천 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네. 큰 평수들은 평당 2, 3천 막 2,500원 가격이 오히려 더 떨어져요. 왜냐하면 45 빌라들은 같은 45평 빌라를 8채를 지었다고 할게요. 네. 이럴 경우에는 아파트가 입주권이 8채가 나오는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45평이면 제가 봤을 때는 1+1으로 아파트 2채가 나오거나 네. 약간의 상가를 지원할 수 있는 권리가액이 좀 남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이 끝날 때까지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이 아파트 2채를 받기 위해서 이 큰 평수를 살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재개발로 갈 경우에는 매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네. 이게 이 부분이 조합 인가라든가 1+1 나오고 이거 아파트가 이거 몇 개 안 나온다라는 게 소문이 나는 시점은 보통 정비구역 지정 이제 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때 네. 그때 소문이 나거든요. 네. 근데 소문이 안 났을 때는 우리 천장님 상가주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세라도 받으실 분들이 있고 또 여기가 지금 현재 앞에 대로변은 아니지만 한 10m 도로는 되겠어요. 그죠? 한 4m요? 4m밖에 안 돼요. 네. 그 4m밖에 안 되면 그렇게 뭐 이렇게 상가가 막 발전되진 않은 그런 상가겠네요. 예, 예. 예. 이런 경우라도 도로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월세가 좀 나와주면 좀 제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옆집 있죠, 옆집. 지금 45평을 가지고는 다세대나 이런 걸 지을 수가 없지만 옆집 땅은 지금 현재 땅이 커가지고 거의 뭐 55평 정도 되겠어요, 사이즈가. 예, 예. 이 두 개가 같이 지어지면 멋진 다세대 주택과 상가가 나오겠죠. 예. 그 건축업자들은 이렇게 두 개를 사고 싶어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의 견해로는 재개발을 간다고 한다면 매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벌써부터 그러한 그 동의서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값을 가지고 매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그 뭐 평당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방송 중에서 논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현지 부동산 공인중개사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조심스럽게 매각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나은 곳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취지는 아시겠죠? 재개발 들어가면 1+1밖에 안 나온다라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갑니다. 예. 네. 하여간에 행복하시고 잘 매매해서 좋은 데로 투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조심스럽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문이 나기 전에 좀 매도 쪽으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 좋은 투자처로 옮겨 타자 조언 드렸으니까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시고 또 옮기실 곳 결정되신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저기 재개발 예정지에 제가 한 5억 정도뿐이 없어가지고, 네. 좀 투자를 할까 해서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아이고, 네네. 5억 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큰 돈인데 자, 이 재개발 예정지 투자를 지금 고민하고 계셔서 어려운 네. 투자 좀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시면 더 좋겠죠. 대표님 도움 네.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찐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은 몇 주택자세요? 지금 1주택자인데요. 예.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네네. 제가 보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예, 예. 금액이 이게 조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현금이 많지 않은 도 갖고 있는데 예, 예. 재개발 예정지를 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할 수 있으면 예, 예.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했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럼 1주택자 자녀분은 지금 몇 살이세요?
아이들은 다 추가하고요. 다 걔네들도 다 뭐 하나씩 집은 다 갖고 있어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도랑 치고 가재 잡는 방식이 좋겠어요. 네. 예, 꽉 먹고 알 먹기라는 거 있죠. 네네. 먼저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현재 1주택자세요. 네. 1주택자가 되시면 다음 주택을 살 때는 8.4%가 되겠고, 네. 그 다음 주택도 살려면은 12.4%의 취득세가 나와요. 네. 그래서 내가 부담이 많죠. 네. 이런 경우에는 내년까지는 아까 말씀하시는 주택 임대 사업자 있잖아요. 네.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면은 취득세 감면이 내년까지 있어요. 2023년 말까지. 23년 말까지요? 예, 85%를 감면해 줘요. 네. 그러니까 1주택자는 원래 1에서 3%만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두 채 되고 세 채 되면은 8.4%니까 너무 높죠. 네. 근데 8.4%에서 8.5% 막 약 굉장히 85%니까 굉장히 많이 할인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한 10년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자, 네, 여기서 10년인데. 좋은 예. 네네. 예, 여기서 좋은 점은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면 한 10년 정도 있다가 월세 좀 받으시다가 또는 전세 끼고 사놨다가 10년 지나서 10년 이내에 재개발하면 좋겠죠. 네. 너무 빨리 재개발되면은 중간에 만약에 한 7년이나 8년 있다가 재개발된다고 하면 자동 말소가 되니까 내가 요 취득세 감면받은 거를 다시 물어낼 것도 없고 그다음에 과태료 낼 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피스텔 뭐 그다음에 지산이라든가 아니면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은 재개발 재건축하면 아파트 입주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없어요. 없죠. 다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을 조합원들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땅 대지 지분이 적어도 3평에서 5평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넘어가려면 보통 오피스텔이 70에서 80세대 미만이거든요. 땅 크고 이런 데는 같이 가가지고 시너지가 나서 이익이 있다면 내주는데 지산과 생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하는 게 좋은데 그나마 더 유리한 거 빌라들은 보통 다 대지집이 한 5평 되거든요. 5평에서 7평. 빌라들은 자 오피스텔과 지산과 생수는 월세가 나오죠. 월세 받다가 10년 있더니 입주권이 없어져 버려. 그럼 가격이 하락 내지 반대파가 돼가지고 재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들은 월세를 받다가 노후도가 심각해져가지고 세입자가 안 들어오려고 하고 하거나 월세가 낮아질 때는 재개발을 통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네. 그 성수동 같은 데가 그런데 성수동 일가 한강변 같은 데 보면은 3억짜리 빌라들이 월세 5, 60만 원 받다가 지금은 월세가 3, 40만 원 내려갔는데 빌라들 투룸들이 13, 15억으로 가격이 올랐거든요. 한 10년 만에. 이해 가시죠? 네네. 그래서 이럴 만한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네. 우리 시청자님 사시는 데가 어디세요? 저는 남양주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남양주에서 거주하시고요. 네네. 공기 맑고 좋네요. 그러면 이제는 예. 옮겨 타려고 갈아타려고 하는데 예. 갈아타려고 하는 곳이 금액이 조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조정해 보시고요. 거기 네. 가려고 하는 데는 방송에서 말하지 마세요. 또 거기 사람들 몰릴지 모르니까. 네. 예, 그냥 혼자 계속 가격을 조정해 보시고 네, 그걸 네. 1순위로 하시고 네. 2순위는 그냥 5억을 가지고 거기 남양주에 산다라면 난 재개발 투자해서 지금 가려고 하는 데보다 더 오를지 안 오를지 확실히 많이 오를 때 소개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네, 네. 여기 그럴 만한 지역으로 보면 일단 네. 전셋값이 높고 호재가 있어야 돼요. 네. 예, 여기 보면은 마포가 좀 많이 뜨잖아요. 네. 공덕역, 네. 신촌역, 합정역 여기 가격이 많이 뜨는데 공덕역은 굉장히 비싸요. 별 3개. 그다음에 합정역은 별 2개. 그런데 이 신촌역은 합정역과 신촌역 사이가 별 2개 반은 되겠죠? 네. 예.
0.5개 정도. 그러니까 신촌역 쪽을 한번 보세요. 신촌역이 좋은 게 뭐냐면 여기 홍대 상권이 있어서 개발 없고요. 그다음에 신촌과 이대 상권이 있어서 개발이 없어서 상업이 업무 시설이에요. 여기 여기 현대백화점 있는 데 있죠. 이 건너편으로 보면은 노고산동이 아시죠? 노고산동. 노고산, 네. 노고산동 들어봤어요? 네네. 예, 노고산동 쪽에 가셔가지고 신축 빌라를 사세요. 그리고 네. 6억 이하를 사세요. 6억 이하. 6억 이하를 해야 원룸 정도 되겠네요. 원룸. 아니야, 방 2개짜리예요. 투룸. 투룸이요. 투룸. 그리고 6억 이하를 사잖아요. 네. 이 동네는 빌라가 6억이면 전세가 4억 5천 정도 돼요. 5억이면은 전세가 5억이면은요 전세가 3억 5천 정도 돼요. 1억 5천에 1억 6천 투자하는 곳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가 왜 제가 추천을 하냐면은요. 여기가 신촌역이 있는데 이 신촌역 쪽으로 해가지고 여의도를 통과하는 서부선역이 28년 개통 예정이에요. 그리고 신촌역이 더블 역세권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항상 중요시하는 게 뭐죠? 역 있으면서 역 더블 역세권이고 좋죠. 역 있으면서 중학교가 있으면 좋아요. 중학교. 역 옆에 100m도 안 되는데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있고 여기 유치원도 있어요. 그 업무 시설 많고 상업 시설 많으니까 대출 전세 잘 나오고 임대 잘 나오고 월세 잘 나오겠죠. 네. 그러다가 여기는 노후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역세권 개발을 하면 용적률 500% 주잖아요. 250m 이내는. 네. 그럼 용적률이 있어서 역세권 시프트 개발하거나 아니면 좀 멀리 있는 것들은 그냥 여기는 재개발로 가면 가격이 오르거든요. 항상 중요한 건 여기 있고 중학교가 있는 게 중요해요. 중학교 선호도가 초등학교는 이사 다닐 수가 있죠. 한 4학년 될 때까지. 네. 근데 중학교를 들어가면은 아이들 감수성 예민하니까 전학을 안 다닐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직장인들이 옆에 있으면은 유치원 있으면 직장들을 키우기 좋잖아요. 투룸도 아이 하나 키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신촌역 5번 출구 쪽 있잖아요. 아, 5번 출구. 예, 5번이나 6번 출구, 5번이나 6번 출구 6번 출구. 이쪽 가셔가지고 한번 투자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신촌역 마포라는 동네는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옛날에는 우리 시청자님 젊었을 때는 뭐 아현동 하면 달동네 대명사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아현역, 이대역, 신촌역 밑으로 보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포 프레스티 자이부터 해서 공덕역까지 아파트 들어왔죠. 그다음에 위에 북아현 뉴타운 쪽 아파트 다 들어오죠. 그다음에 염리동도 아파트 곧 들어오죠. 대흥역 들어오죠. 신촌 그랑자이 들어오죠. 노고산동 들어오죠. 뭐 이렇게 여기는 전부 마포구는 이제 더 이상 개발할 지역이 없을 정도로 아파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지역적 가치가 높아졌고 편의시설도 늘어나졌고 학군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 투자하시면 반드시 성공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신축을 꼭 구입해야 되나요? 아, 대표님? 신축을 하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이 하나가 있으니까 두 번째 아, 주택은 주택인데. 8.5%의 취득세가 나오잖아요. 아, 8.4%. 네. 6억 이하이면은 임대사업자 되면 85% 감면받는다고 했잖아요. 아, 네네. 이 감면 때문에 그래요. 아, 네. 최초 분양분에 대해서는 85% 감면이 있어요. 내년까지. 기왕이면 비용을 줄여주는 게 좋잖아요. 네네. 아셨죠? 네. 예,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상황에 맞춰서 신촌역 부근 일러드렸으니까 꼭 한번 임장 활동 해보시고요. 저희 빠르게 다음 전화 연결해서도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아, 자녀 이름으로 네. 3억 5천에서 4억 5천으로 네. 갭 투자 하려고 투자 가치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님하고 좀 상담 좀 하고 싶어서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우선 전에 시청자분과 비슷한 사연이지만 이번에는 자녀 명의로 갭 투자를 생각하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또 상황에 맞는 1대1 맞춤 상담 대표님께서 도움 주실 거예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녀분이시면 올해 몇 살이세요?
올해 서론인데 30세. 일단 분리 세대는 해놓고요. 네, 세대 분리했고요. 그다음에 직장은 3년 차예요. 직장 3년 차 아주 좋네요. 예, 그래서 조금 서론이 못 돼서 좀 마음이 좀 걸리긴 해요, 대표님. 예, 괜찮아요. 세대 분리가 돼 있고 직장 다니시면은요. 예. 직장 위치가 어디예요? 직장 위치는 인천인데 예, 네, 대표님 그냥 투자 가치로만 보려고요. 투자 가치로만.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딱 이 강남의 선호도가 매우 중요하고 예. 강남에서 재개발 재건축하면 굉장히 많이 오르는 데가 있거든요. 예. 돈에 좀 아침에 약간 아슬아슬한데 예. 매물은 많지 않지만 반드시 있는 데가 하나가 있는데 예. 여기 가세요. 아마 예. 아드님이 예. 어머님한테 평생을 좋아할 지역인데요. 예. 혹시 그 반포에 가면 반포자이라고 아시죠? 예, 알아요. 요거 34평 아파트가 얼마 정도예요? 한 45억인가 뭐 얼마 한다고. 아니에요. 34억에서 36억 사이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보면은 예. 노년역이라고 신노년역이 있거든요. 예. 예, 신노년역과 노년역 사이가 네. 올 지금 5, 6월이면은 신분당선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신사역까지 개통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럼 여기가 더블 역세권에다가 두 개니까 예. 트리플 역세권은 되지 않겠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이 있거든요. 예. 반포 자이하고 이 반포 일동하고 여기 이게 지하화가 되면 서로 공원화 되면은 네. 서로 가치가 높아지겠죠. 예. 예, 여기 반포 일동에 예. 투룸 다세대 주택을 하나 사러 가세요. 투룸 다세대 예, 주택이요? 노후도가 예. 이제 지금 개발할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 예. 만약에 말이죠. 예. 여기가 개발이 결정이 돼 버렸다. 예. 그러면 여기 위쪽에 보면 성수동이 아시죠? 성수동. 예, 알아요. 성수동 30평대 아파트가 32억 하는 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투룸 빌라가 가서 보면은요 15, 예. 16억 해요. 그래도 매물이 없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 30억대인데도 투룸 빌라들이 13, 14억만 잡는다 하더라도 예. 지금 현재 여기는 옆에가 36억 하는 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이 들어가면 예. 성수동보다는 비싸지겠죠. 예. 그런데 가면은 지금 투룸 빌라들이 7억대 중반 정도예요. 7억에서 7억. 그런데 우리 아드님은 투자만이니까 전세 끼고 하면 되죠. 예, 예. 전세가 여기는 여기 보시면 신노년역, 강남역, 언주역, 학동역, 노년역, 신사역 여기가 업무 시세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예. 전세값이 높아요. 예. 높으니까 투자 가능하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예. 여기 시골 분들이나 예. 투자 초보 이런 분들은 예. 역세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역세권 투자하다가 망한 사례가 많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요. 예. 여기 있는 데는 상업 및 업무 시설을 지어요. 예. 그러니까 재개발 안 하면은 여기 이 상가들 없앨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거든. 예.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이 언구비 공원이라고 있는데 이 상업 및 업무 시설을 피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 꼭 보면은 옆에는요 전세도 높고 투자비가 작으니까 여기 투자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얘는 개발이 없어요. 예, 여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시간 관계상 요것만 딱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 예. 강남역인데 신노년역, 강남역 사이인데 썬밋 프루지오나 트리지움은 레미안, 서촌 이런 것들은 막 30억씩 돼가지고 하는데 여기 보면 신노년역과 강남역 사이에 있는 이 대로변에 있는 블럭은요 예. 개발을 안 해가지고 너무 슬퍼요 지금. 아셨죠? 예, 예.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게 되면은요 예. 콕 찍어 드릴 테니까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예, 남편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고 아드님 부자 되시길 빌게요. 예,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주거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반포에서 투자할 수 있는 계획 세워드렸지만 그중에서 주의해야 될 점, 너무 역세권에 집착하면 오히려 실패한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가족분들과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여러분도 1:1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만큼 따뜻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